진짜 너무너무나도 재미없는 시즌 17이 여전히 안 끝나긴 했지만 롤체 18시즌 PBE가 무려 8월 25일까지 총 4주 동안 다른 시즌들과는 달리 유독 길게 진행 중인데, 이유는 얼리얼 엔진 5를 도입하며 롤과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는데, 저도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심심치 않게 마스터는 계속 찍었던 롤체 첫돌이인데 이대로 오픈하면 안 되긴 하는 게 PC 기반인데도 UI가 전보다 퇴화했고 게임 내의 그래픽도 뭉개졌으며 이것저것 잡버그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빨리빨리 좀 만들지, 노잼 17시즌을 뭐 이렇게 끌고 가냐. 암튼 거두절미하고 18시즌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경점. 이번 시즌의 테마는 신비의 숲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정글 몹들도 나오고 아이번도 나오고 난리 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시즌 17 들어서 사라졌던 초밥집 시스템이 돌아왔다는 거고요. 수호령이라고 예전에 12시즌 때 주술처럼 상점이 2회 새로 고침될 때마다 한 번씩 상점에 등장하는 효과인데요. 돈, 경험치, 아이템이나 챔피언을 주는 효과부터 전투에 도움을 주는 효과까지 그 카테고리가 꽤나 다양합니다. 개화라는 추후에 소개해줄 시너지가 없다면 한 라운드당 수호령은 한 개만 살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은근 불편했던 게, 수호령을 사거나 혹은 수호령을 안 사고 라운드를 시작해도 그 상점 칸에 챔피언이 뜨긴 하지만 리롤 덱들 입장에선 수호령을 안 샀다고 쳤을 때 상점을 리롤할 때마다 칸 한 개가 수호령으로 가려지는 느낌이라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코 유닛 럭스도 돌아왔는데 얘는 온갖 특성별로 한 개씩 다 존재하는데요. 필드에 넣으면 그 특성 값을 2개 올려주며 그 특성 종류마다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원시 럭스, 지옥불 럭스 이런 식으로 상점에 그냥 뜨는 종류의 럭스를 사야 되는 거고, 한 명이 특정 특성의 럭스를 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종류의 럭스가 뜨지 않습니다. 물론 럭스를 산 사람 본인에게도 다른 종류의 럭스가 더 뜨지 않고요. 일명 럭스 독점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종류의 럭스 뽑기는 사실상 웬만하면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 외에는 새로운 증강 같은 게 좀 들어왔는데 그건 천천히 보시면 되고, 막상 게임을 해보면 막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원래 익숙하던 롤체 그 맛이에요. 자, 그래서 뭔 조합이 좋냐고요?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PB 뚝딱거릴 거 한 달이나 남았고 앞으로 쭉 패치하며 이리저리 바뀔 거니까 일단 시너지 종류부터 좀 익히고, 그 후에는 새로 생긴 증강과 함께 이번 시즌의 수호령 시스템들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열 시너지 핵심 설명. 모든 시너지를 다 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개 넣으면 프리즘 되고, 이런 시너지들부터 먼저 알아두는 게 좀 이해와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몇몇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개화 시너지. 얘네들은 보너스 스탯과 함께 아까 말했던 18시즌의 주된 시스템 수호령의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3개화는 남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호령을 살 수 있게 되고, 5개화는 원래 새로 고침 2번에 한 번 등장하는 수호령이 새로 고침마다 등장합니다. 7개화는 수호령을 구매하면 돈을 주고요. 11개화 프리즘 시너지는 10자리의 개화 상징 2개에다 개화 럭스까지 뽑아야 하는 고난이도의 시너지인데 세긴 한데 딱히 막 이펙트 뽕맛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좀 개선되길 바랍니다. 섬뜩한 힘 시너지. 얘네들은 예전 7.5 시즌의 어둠 강림 시너지 마냥 특정 칸에 놓인 챔피언 하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챔피언들이 보너스 효과를 얻는 건데요. 6 시너지가 켜진다면 희생양이 사망하지 않고 뭐 온갖 보너스를 얻습니다. 솔직히 재미없어요. 경쟁자 시너지. 원래 롤에서도 라이벌인 렌가와 카직스 둘인데요. 여기에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렌가는 특정 처치 관여 수를 달성할 때마다 보너스 골드를 얻고 아군들에게 보너스 AD를 제공하며, 카직스는 특정 처치 관여 수를 달성할 때마다 처형자, 주문술사, 속사포, 약탈자까지 원하는 특성을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렌가가 카직스를 죽이거나 카직스가 렌가를 죽이면 이 중첩을 3배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안 써져 있는데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같이 놓았을 때 보너스를 못 받아요. 경쟁자에서 친구로라는 같이 놔도 되는 증강이 있는데 이래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다음 시너지는 나무 정령. 얘네는 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식물을 주는데요. 3 시너지에서 얻는 돌껍질 나무는 죽으면 주변 유닛을 스턴시키는 탱커고, 생명꽃은 오래 살아남을수록 아군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서포터입니다. 7 시너지에선 주문력 딜러인 깊은 숲 수호자를 얻고, 9 시너지에선 이 식물들이 이성이 되고, 11 프리즘 시너지에선 이 식물들이 삼성이 되며 숲이 살아 움직인다는데 효과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날렵이 시너지. 얘는 3 시너지부터 켜지는데 다른 날렵이 유닛이 탈 수 있는 누누가 전장에 배치됩니다. 누누 위에 있는 애들은 공격 속도와 체력 버프를 받고 스킬도 강화되는데, 이건 날렵이 상징을 얻어서 다른 챔피언에게 부착시킨 다음 누누에 태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달빛 시너지. 얘네 뭐 진짜 별거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공격 속도와 주문력을 얻고, 달빛 챔피언은 더 많이 받는 게 끝. 악의 여단 시너지. 처치 관여를 하거나 패배할 때마다 스택이 쌓여서 스택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18시즌의 도박 시너지인데요. 기존까지의 롤체에서 나왔던 도박 시너지들과는 달리 연패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 그냥 운영하기 괜찮더라고요. 악의 여단 유닛들을 빨리 모아서 질 때 더 많은 스택을 얻는 게 중요했습니다. 요정 시너지. 얘네는 피해를 주거나 체력을 회복하거나 보호막을 씌울 때마다 나비 정령 스택이 쌓이는데 4요정이라면 골드도 쌀먹할 수 있습니다. 원시 시너지. 얘네는 이 시너지나 4시너지일 때마다 축복을
고를 수 있는데, 곰 축복은 처형 효과, 거북이 축복은 체력 회복, 호랑이 축복은 공속 증가, 불사조 축복은 20킬을 할 때마다 조합템 하나를 주는데 최대 4개까지 줍니다. 안 그래도 센 4코 유닛이 2마리나 있고 이 시너지로도 충분히 좋은 버프를 얻을 수 있어서 꽤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우디르가 증강이나 5코 유닛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옥불 시너지, 얘네는 피해를 입힐 때 시간 및 화상 지속 피해 효과를 적용하는 애들이고 그게 다른 화상과 중첩됩니다. 그리고 전투 후 상점 슬롯 하나를 점화해 원래 등장하려 했던 챔피언보다 한 단계 높은 챔피언을 등장시킵니다. 이건 리롤할 때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 효과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보통 4코 아무무와 5코 캐넨 이렇게 이 시너지로 치감을 대신하고 밸류업 하는 식으로 쓰더라고요. 다음은 햇빛 시너지, 얘네는 삼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너스 효과를 얻는 리롤 시너지인데 케일이 그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8마리나 삼성을 찍으면 4성으로 승천하는 쩌는 효과도 있고 1월식이라는 히든 시너지가 있는데 아까 소개했던 달빛 시너지랑 햇빛 시너지 3개를 동시에 키면 전투 10초 후 3초마다 체력이 낮은 적을 처형하는 1월식 시너지가 켜집니다. 마지막은 협공야수 시너지입니다. 얘네는 심술 두꺼비, 돌거북 등 롤에 존재하는 정글 몹들인데요. 3 시너지를 키면 협공야수들 중 한 마리를 강화할 수 있고 5 시너지는 전투 3회마다 상점에 협공야수들만 등장하고요. 7 시너지는 오래 싸울수록 협공야수들이 강해지며 10 시너지는 팀 규모가 2개 늘어나는데 5코스트 장로용이 2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협공야수 시너지도 2개 켜주기 때문에 5 시너지를 활용해 확정적으로 기물을 모아서 10레벨만 되거나 신병 시너지나 전략가의 왕관 등으로 9레벨의 자리가 10개 생긴다면 생각보다 잘 맞출 수 있는 그냥 뇌빼고 하기 좋은 시너지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직업 시너지인데 선봉대, 싸움꾼, 기원자 이런 롤체 처음 하는 거 아니면 알 수 있는 익숙한 시너지들이라 굳이 설명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마 특이한 건 적응자라고 공격력과 주문력 중 더 높은 쪽이 적용돼서 스킬이 달라지는 시너지를 가진 유닛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템 유닛 활용 꿀팁. 제가 이 18시즌 PBE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플레이를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코스트의 코고모 유닛 시너지를 3개나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얘는 피해를 입히면 파쇄 파열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케일의 승천 효과에도 파쇄가 있고 수호령 효과에도 파쇄 파열이 있어서 공허의 지팡이, 최후의 속삭임 같은 반각 막각템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 감소 효과는 지옥불 시너지로 대체할 수 있고 협공야수 시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1코스트 불타는 물목 스킬과 4코스트 덩굴 정령 강화 효과의 치감 효과가 있어서 치감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오른 유닛은 막음 피해량이 쌓이면 유물모르를 주는 1코 유닛 치고는 말도 안 되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초반에 오른 이성이 찍히고 탱템도 잘 나왔다면 꼭 원탱 시키세요. 마오카이는 주변에서 적이 죽을 때마다 체력이 오르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맞기보단 살짝 늦게 맞는 위치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아이번은 전투마다 스킬을 사용해 씨앗을 얻고 그 씨앗으로 칸을 생성하는데 처음 보면 어지럽지만 색깔마다 효과가 다른 게 보이니까 잘 보고 알맞는 챔피언을 넣으면 됩니다. 물음표 표시가 된 건 황금 씨앗 칸으로 필드를 끝까지 키우게 되면 얻는 강력한 버프 칸입니다. 그래서 아이번을 빨리 얻게 되었다면 어느 조합이든 간에 일단 같이 쓰는 게 좋아요. 랭가는 스택을 일정 개수 쌓고 나면 아군에게 보너스 AD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공격력 기반의 챔피언들과 같이 조합을 짜면 더 좋습니다. 이 외에도 카직스까지 이런 스택형 챔프들과 요정, 악의 여단과 같은 스택형 시너지는 빠르게 나오면 빠르게 나올수록 스노우볼을 굴리기 좋아요. 시즌 18에서 뒤집개로 만들 수 있는 계열 시너지는 섬뜩한 힘, 날렵이, 나무정령, 개화, 달빛, 원시, 지옥불이 있고 프라이팬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 시너지는 주문술사, 속사포, 사냥꾼, 처형자, 기원자, 싸움꾼, 선봉대, 약탈자가 있는데 각각 고유의 효과가 달라서 처형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체력 미만의 적을 처형하는데 이런 애들이 특정 챔피언들과 활용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럭스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아군에게 마나를 주는 패시브를 갖고 있는 AP 유닛인데 아군이 스킬을 사용할 때 마나를 얻는 주문술사 상징과 잘 어울리겠죠? 근데 뒤집개의 활용도로 봤을 땐 달빛을 만들어서 3달빛의 히든 시너지 1월식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빼고는 뒤집개 자체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탈익은 연결된 유닛이 체력이 낮아졌을 때 회복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코스트 나무정령 유닛 르블랑은 전투 종료 시 10% 확률로 아군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패시브 효과가 있어서 초반에 나왔을 때 운 좋게 쌀먹하기에도 좋고 처치 관여 시 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르블랑 삼성을 활용한 리롤덱도 꽤 활용도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에서 5코스트 유닛들을 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쌀먹 고점이 꽤 높습니다. 2코스트 날렵이 유닛 티모 또한 특정 버섯을 채집할 때마다 새로 고침부터 경험치까지 쌀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럭스 중에 섬뜩한 힘 시너지의 럭스는 스킬을 사용할 때 1.25초 기절 효과가 있는데요. 범위가 광역이라 좀 밸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프할 듯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단일탱의 성능이 좋습니다. 공격 대상이 되면 방마저가 증가하는 말파이트, 광역 CC를 가진 파수꾼, 릴리아, 아무무 등 혼자
혼자서 맞을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챔피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고일 돌가봇이 티어가 꽤 오른 느낌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 방막각이나 치감은 여러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망, 전역갑주보다는 가고일 워모그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목할 만한 신규 증강체 18시즌으로 넘어오며 말 많았던 판도라의 대기석이 실버 증강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꽤 새로운 증강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이한 애들 몇몇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버 증강, 가치의 무게, 하쳔복을 하나 주는데 챔피언을 삼성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매 라운드 그 유닛의 복사본을 줍니다. 물론 삼성을 만드는 게 쉽진 않지만 삼성을 많이 찍는 태양, 협곡야수 시너지와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 보이고 자팔리롤이 잘 풀리거나 두 번째 증강에서 먹은 프리즘 티켓 등 다른 증강들과 상성이 어우러진다면 실버 증강치고는 고점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골드에도 미학의 기다림이라는 비슷한 증강이 있는데 여기엔 챔피언을 삼성 찍을 때마다 해당 복사본을 또 준다고 하니 삼성 유닛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친구 만들기 증강이나 수호령도 있어서 이걸로 얻은 유닛도 매턴 한 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4성 챔피언을 찍는 데에도 기다림의 미학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네요. 사기 주사위를 굴리면 항상 6이 나오고 동전을 던지면 항상 안맨이 나오는 시너지인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골드 증강에 주사위 3개를 던지는 애가 있고 동전 던지는 경품 추첨 증강도 있고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수호령도 있는데 광란의 동전 던지기는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전을 던져요. 근데 이 증강은 동전을 던지면 항상 앞면이 나온다며 뭔가 이상하긴 하죠. 이건 알고 보니 최대 6원까지밖에 못 얻더라고요. 수호령 환급, 수호령을 살 때마다 골드를 주는 증강인데 초반에 0원이나 1원짜리 쌀먹 수호령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돈 굴리기 좋습니다. 고단수, 특성을 공유하는 아군이 많을수록 다양한 버프를 얻게 되는 건데 시너지 하나 덱게 할 때 그냥 고르면 됩니다. 골드랑 프리즘 시너지에도 있던데 그거보단 그냥 실버 쌀먹이 나은 것 같아요. 자본이익,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의 110%를 저장하고 3-3에서 한 번에 되돌려받는 식인데 연패 오픈으로 이자 받으면서 돈 굴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 집중, 전략가 체력을 20 잃는 대신 플레이어 대상 전투 5회 후 4단계 챔피언 3명과 8골드를 주는 건데 그냥 딱 봐도 밸류가 말이 안 되죠. 골드 증강으로 넘어갑시다. 꽃의 부름, 수호령을 구매할 때 그 비용에 따라 개화 챔피언도 얻는 건데요. 개화 시너지를 쌓는다면 한 턴에 수호령을 2개까지 구매할 수 있고 비용에 따라 나오는 개화 챔피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얻기 어려운 개화 5코스트 유닛 애쉬를 확정적으로 뽑고 4코 3성까지 노릴 수 있는 개화 시너지 덱계하기 좋은 증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몸 등장, 오른쪽 뒷열 구석에 과거 사교계 시너지의 스포트라이트가 생기고 공속과 데미지가 15% 증가하며 4명 초치관여 할 때마다 1골드를 떨구는 건데 솔직히 애매했습니다. 커져라, 요정 전용 증강인데 얘도 자야락한 리롤덱 아니면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추가 선물, 전리품 9를 열 때 30% 확률로 회색 전리품 9를 획득하는 건데 회색 전리품 9의 기대값이 낮기도 하고 이것도 운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애매했습니다. 내면의 야수, 아까 설명했던 원시 시너지의 축복을 하나 더 받는 건데 4원시까지 켰다면 총 3개의 강력한 축복을 킬 수 있어서 그냥 원시 포함된 덱 100개 하기 좋습니다. 악의 여단 수행사제, 웃고 더 가는 선택을 할 경우 플레이어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증강인데 그냥 3악의 여단으로 스택을 쌓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도파민 분출용으로 집계되는 것 같아요. 어둠의 의식이라고 보상을 안 받고 챔피언을 강화하는 증강도 있던데 이건 뭐 트럭을 칠 수 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동결자 협곡야수, 일단 3협곡야수로 스타트할 수 있으며 원래 한 놈밖에 못 주는 버프를 2놈이나 줄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고코스트 협곡야수들이 덱에 들어갔을 때 다양하게 나눠서 버프를 줄 수 있어서 꽤 활용도가 높았어요. 5협곡야수를 빨리 찍을 경우 자연빵 삼성도 엄청 잘 나오는데 이건 정글 동선이라고 레벨업 할 때마다 새로운 협곡야수를 주는 증강이 훨씬 잘 되긴 하더라고요. 자연의 안식처, 나무정령 시너지의 식물 근처에서 전투를 시작하는 챔피언이 공속과 회복 능력을 얻는 건데 나무정령 덱게 하면 식물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흡수하는 꽃, 치명적인 꽃 상징을 주고 그 시너지 효과를 2배로 받는 건데 이게 시너지가 뭐냐면 처치 관여 시 만화를 10 얻고 통검 효과처럼 데미지의 일부를 아군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리 같은 광역 AP 딜러에게 주면 미쳐 날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작은 털복숭이 친구, 그냥 날렵이 특성에서 태울 수 있는 누누를 한 마리 더 얻는 건데 좋다기보단 그냥 순수하게 재밌습니다. 4단계 집중, 무작위 4단계 챔피언 1개를 얻고 그 챔피언이 장착한 아이템 하나당 아군이 체력을 95 얻는 건데 이건 체력 얻는 효과는 준수하지만 해당 4단계 챔피언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 유연하게 조합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좀 고르기 어려운 증강이었습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은 자, 해와 달, 덱계 햇빛 시너지 및 1월식 히든 시너지 발동에 좋은 증강입니다. 경쟁자에서 친구로 랭가와 카직스를 같이 키울 수 있는 7레벨 리롤에 알맞은 재밌는 증강입니다. 프리즘 증강으로 넘어갑시다. 마트료시카, 삼성 유닛이 죽으면 2성이 되고 2성이 죽으면 1성이 되는 리롤 덱에 어울리는 증강인데 볼거북이라고 죽을 때 쪼개지는 친구가 있고 소환수 중에 요릭이라고 죽을 때 소환수를 소환하는 친구가 있는데 리롤 덱뿐만 아니라 얘네가 적용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가 처치관여 할 때마다 더 좋은 효과를 얻는 카직스 랭가는
모르가나, 드레이븐 같은 애를 쓰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징수총 같은 아이템으로 돈을 쓸어당김 당하는 역효과도 볼 수 있겠죠. 마티료시카 모루, 유물 모루를 얻고 완성 아이템 모루를 얻은 뒤 조합 아이템과 골드까지 얻는 증강인데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조합 아이템 퀘스트 첫 번째 증강으로 나오는 앤데 조합 아이템 및 1골드를 일단 주고 7번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마다 각각 다른 조합 아이템을 한 개씩 더 주고 7번 이기면 뒤집개를 주는 고점이 꽤 높은 증강입니다. 별 레벨 올리기 챔피언 5명을 3성을 찍으면 즉시 9레벨이 되는 증강으로 르블랑 태양 리롤이나 협공야수 리롤 등과 꽤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성 사다리 무작위 상징을 하나 주고 특성을 여러 개 배치할 때마다 다음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며 점점 더 좋은 보상을 주는 재밌는 증강인데 이번 시즌에 3시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보상 얻기 좀 쉽기도 하고 얘는 상징 주고 시작하는 판에 뜨면 그냥 개사기입니다. 계열의 대가 보드를 기반으로 3개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해당 특성의 럭스를 얻는 건데 프리즘 시너지를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확정적으로 럭스를 얻을 수 있어서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증강이나 챔피언 시너지 밸런스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바뀔 거라 예상돼서 특정 덱계 조합을 추천하기보단 일단 18시즌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걸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시즌은 챌린저 찍어보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찾아뵐게요. 베바베바.